멕시코시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새 수십 마리가 하늘에서 길거리로 떨어져 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점점 더 많은 새들이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살아남은 새들도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죠. 전문가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멕시코시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베이징, 뉴델리, 상파울루 같은 세계 각지의 대도시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사건들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대기 오염이었어요.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질소 산화물과 각종 유해가스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새들이 질식사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새들에게 일어난 일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한국의 작은 기업이 일으킨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공유하며 한국의 기업들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환경공학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크 윌슨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GM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일했죠. 한국이라고 하면 그저 공장에서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기술은 있지만 진짜 혁신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건 2년 전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당시 멕시코 정부의 환경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도심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스모그가 심했죠. 하늘이 회색 담요로 덮인 것처럼 답답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점점 더 많은 새들이 길거리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새들을 보며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대기오염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었거든요. 그때 10년 전 디트로이트에서 잃었던 제 가족이 떠올랐어요. 아내 제니퍼와 8살 딸 에밀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날 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GM에서 만든 자동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제 가족을 앗아간 셈이었어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빠, 하늘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맑고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 후 딸은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GM을 그만두고 환경 분야로 전향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제 딸처럼 고통받는 일을 막고 싶었거든요. 멕시코시티의 새들이 떨어지던 그 광경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또 다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멕시코 환경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환경부 차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긴급한 의뢰가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 하나를 조사해 주셔야겠어요. 녹스제로 3.0이라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우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라니요. 제가 GM에서 10년간 찾지 못한 해답을 고작 몇 명 안 되는 한국 회사에서 찾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에밀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기술이라면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의심이 있었죠. 과연 이 나라에서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유심히 봤어요. 배기가스를 내뿜는 모습이 디트로이트나 멕시코시티와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도시에서 무슨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죠. 김성현 대표와의 첫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울 구로구의 허름한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거든요. 직원 4명이 낡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혁신이 나온다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며 김성현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도 부스스했습니다. 전형적인 동네 정비소 사장 같은 모습이었죠. 윌슨 박사님,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김성현 대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녹스제로 3.0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말로 질소산화물을 30%나 줄일 수 있나요? 김 대표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게르마늄과 히토류 나노 입자의 황금 비율 조합이에요. 이걸 냉각수에 첨가하면 엔진 연소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죠. 질소산화물은 30% 이상 감소하고 연비는 최대 25%까지 향상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GM에서 10년간 연구했던 분야였는데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공인기관의 검증 결과 같은 거 말이에요. 김 대표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직 공식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는 있습니다. 택시 400대로 테스트해본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로 테스트했다고요?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요? 이건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그냥 추측에 불과하네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환경부 최환 부장관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권위적인 모습이었죠. 양복도 말끔하고 관료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성현 대표는 급히 인사를 했지만 최 부장관은 차갑게 무시했어요. 최 부장관은 저를 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우리 기술을 훔치려는 거냐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순 없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훔치려고요? 저는 멕시코 정부 공식 대표로 온 건데요. 제대로 된 기술인지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최 부장관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기술이 서구 기준에 맞을 리 없죠.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김성현 대표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부장관님,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최 부장관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닥쳐요. 사기나 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이나 하세요. 외국인 앞에서 망신 주지 마시고요. 그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고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김 대표의 기술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최 부장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윌슨 박사님, 여기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대기업으로 가세요. 현대차나 삼성 같은 곳에서 검증된 기술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동네 정비소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저는 솔직히 최 부장관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작은 회사에서 세계적 혁신이 나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김성현 대표의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박사님,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 실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시면 그때 돌아가셔도 늦지 않아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하루 더 머물기로 했어요. 에밀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회사에서 진짜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만 낭비하는 걸까? 한국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김성현의 순수한 열정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날 제가 목격하게 될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김성현 대표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강서구에 있는 박택시 회사였어요. 사장 박민수 씨는 50대 중반의 거친 인상에 서울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죠. 야, 외국 박사 양반 왔네. 우리 낡은 택시나 보러 왔나? 하고 농담을 던지시더군요. 박 사장이 가리킨 택시는 정말 볼품 없었어요. 70만 킬로미터를 달린 소나타 택시였는데 곳곳이 낡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칠었고 배기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차로 무슨 테스트를 한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김성현 대표가 설명했어요. 이 차가 저희 기술의 가장 좋은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가장 악조건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박 사장도 거들었죠. 야, 박사 양반. 이 차 원래 리터당 7km도 안 나왔어. 기름값이 장난 아니었다고. 저는 제 측정 장비를 꺼내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질소산화물 수치가 매우 높았어요. 연비도 형편없었죠. 이런 차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대표와 그의 기술자가 냉각수를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냉각수를 빼내고 녹수제로 3.0이 첨가된 새 냉각수를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냉각수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색깔도 비슷했고 점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엔진을 가동했을 때 처음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엔진 소리도 똑같았고 진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물었죠. 김 대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10분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엔진이 완전히 워밍업 되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15분 후 다시 측정해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 장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정말로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야 하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 양반, 연비도 확인해봐. 진짜 놀랄걸? 실제로 주행 테스트를 해보니 연비가 리터당 10km 가까이 나왔어요. 이전보다 30% 이상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독일제 정밀 측정기로 제 차 확인해봐도 같은 결과였어요. 질소산화물 감소, 연비 향상, 엔진 출력까지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김 대표에게 물었어요. 그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게르마늄 나노입자가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연료가 더 완전하게 연소되면서 유해가스는 줄고 효율은 높아지는 거죠. 히토류 원소들은 촉매 역할을 하면서 불완전 연소를 방지합니다. 기술자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결국 엔진 본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효과를 내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작은 회사에서 그걸 해냈다는 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박 사장이 제 의구심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박사 양반,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석 달째 쓰고 있는데 정말이야. 기름값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운전기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만족해해. 실제로 다른 택시기사들과 대화해보니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연비 좋아져서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엔진도 부드러워졌고 매연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효과는 있었어요. 제 장비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GM 시절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리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한국 회사가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김성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를 보고 싶다고 했죠. 그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400대의 테스트 데이터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직접 더 많은 차량으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점점 이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 이 작은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에밀리가 꿈꿨던 맑은 하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뜻밖의 손님이 김성현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멕시코에서 온 소피아 로드리게스였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멕시코 환경보호연합의 대표였죠.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눈빛이 불같았고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윌슨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소피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서 대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그녀의 절박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나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1년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하더군요. 대기오염 때문이에요.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소피아의 어머니가 사는 지역은 공단과 가까워서 상황이 더 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시커먼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정도였다고 해요.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하나둘씩 돌아가시고요.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김성현 대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 아버지도 대기오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김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이 지금보다 훨씬 더러웠던 80년대에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김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였어요.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1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그동안 확인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어요. 질소산화물 30% 감소, 연비 25% 향상에 일관된 데이터들을 설명했죠. 하지만 아직 대규모 적용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였어요. 환경부 최완 부장관이 여전히 비협조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환경부에서 공식 회의가 있었는데 최 부장관의 태도는 더욱 완고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순 없습니다. 최 부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해외에 수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나라 기술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는 분명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400대의 택시로 석 달간 테스트한 결과 모든 지표가 개선됐잖아요. 최 부장관은 콧방귀를 뀌며 답했어요. 택시 몇 대 가지고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제대로 된 연구소에서 체계적으로 검증받아야죠. 소피아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부장관님, 저희는 정말 급해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효과가 있다면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최 부장관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어요.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과학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해요. 김성현 대표도 애써 설득했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하지만 그동안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최 부장관은 귀를 막았어요. 안 됩니다. 우리 부처의 방침이에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소피아는 절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죠, 윌슨 박사님? 이대로 돌아가면 어머니를. 저도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분명 효과가 있는 기술인데 관료주의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소피아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환경운동을 해왔다고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대기오염 반대 시위에 참가했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싸워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죠. 제일 화가 나는 건 정부예요. 소피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 편만 들어줘요. 진짜 해결책이 나와도 복잡한 절차를 핑계로 미루기만 하죠. 저는 소피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GM에서 일할 때도 환경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배기가스 저감 기술을 제안해도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기술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에밀리를 구하지 못했던 제가 이번엔 소피아의 어머니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이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걸 걸고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김성현 대표의 기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400대 차량의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조작된 데이터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분석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모든 차량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질소산화물 평균 30% 감소, 연비 평균 23% 향상, 그리고 엔진 출력도 10% 이상 개선됐습니다. 차종이나 연식에 관계없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오래된 차일수록 효과가 더 뚜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5년 된 아반떼 택시는 연비가 무려 35%나 향상됐어요. 원래 엔진 효율이 떨어진 차량에서 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였죠. 데이터만 봐서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달랐어요. 김성현 대표와 함께 그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실험실이었지만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나노입자 분석기, 정밀 저울, 각종 화학 분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마련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대표가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월급을 반만 받고 있고요. 모든 걸 이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게르마늄과 히토류 나노입자의 정확한 비율이에요.
김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100분의 1g만 차이 나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가 3년간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쳐서 찾아낸 황금 비율입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나노 입자들을 관찰해 보니 경이로웠어요. 게르마늄 입자들이 히토류 원소들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조합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작은 회사에서 해냈다는 게 놀라웠어요. 연소 원리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나노 입자들이 엔진 내부에서 미세한 촉매 역할을 하면서 연료의 완전 연소를 돕는 거였어요. 동시에 연소실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서 유해가스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GM에서 10년간 찾던 해답이야.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도 찾지 못한 솔루션을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개발해낸 거였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연구 과정을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그는 혼자서 화학, 기계공학, 나노기술을 모두 마스터하고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독학으로 익혔다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김 대표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평생의 숙제가 생겼어요. 대기오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연구실 벽에는 서울의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80년대 서울의 모습이었는데 하늘이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저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계속했다고 하더군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명 모두 대기업을 그만두고 김 대표를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월급은 절반도 못 받으면서 왜 여기서 일하느냐고 물어보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대답하더군요. 현대자동차에서 15년간 일했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틀에 걸쳐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도 해봤습니다. 다양한 농도의 첨가제를 만들어서 소형 엔진으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효과가 뚜렷했어요. 배기가스 분석기의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게르마늄의 반도체 특성과 히토류의 촉매 특성이 결합되면서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원리였습니다. 제가 GM에서 연구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훨씬 우수한 접근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에밀리가 꿈꿨던 맑은 하늘을 만들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이 기술이라면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태도였어요. 환경부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고 공식 승인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어요.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거치지 말고 직접 국제기구에 이 기술을 알리자고요. 유엔 환경계획이나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곳에서 먼저 검증을 받으면 한국 정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성현 대표에게 제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부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해봅시다. 그날부터 저희는 국제 무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꿀 혁신이 바로 여기 한국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녹스제로 3.0 기술을 거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최완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을 국가가 승인할 수 없다고요. 언론도 일제히 부정적으로 보도했어요.
조선일보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중앙일보도 과대 광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김성현 대표는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됐어요. 김 대표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그는 완전히 좌절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우울한 표정이었고 분위기가 참 무겁더군요. 박사님, 이제 끝인 것 같아요. 김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사기 기술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언론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한 방송국에서는 녹수제로 3.0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자동차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했어요. 냉각수 첨가제로 연비가 30% 향상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소피아는 더욱 절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잖아요. 왜 정부는 사람들의 생명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죠? 그때 저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어차피 저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 하늘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소피아 어머니의 시한부 선고도 생각났습니다. 1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개인적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울 것인가 말이죠. 문득 10년 전 병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에밀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제게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빠, 다른 아이들은 저처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딸에게 약속했어요. 아빠가 꼭 그렇게 할게. 다른 아이들이 너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GM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환경보다 중요했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에밀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성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국제환경기구에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세계가 이 기술의 진가를 알게 만들어보죠. 김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한국 정부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딸에게 한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국제기구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엔 환경계획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와 400대 차량의 테스트 결과를 모두 첨부했죠. 국제에너지기구에도 같은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 캐나다 환경부, 멕시코 환경부에도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소피아와 함께 국제환경단체들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린피스, 지구의 벗, 시에라 클럽 같은 유명 환경단체들에게 이 기술을 알렸어요. 진정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혁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즉시 나타났어요. 이틀 후 유엔 환경계획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라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더군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건 멕시코 정부였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즉시 멕시코로 와서 발표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성현 대표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환경부의 반발도 거셌어요. 최완 부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해외에 알려서 국격을 손상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으니 이제 한국 정부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말했어요. 윌슨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녹수제로 3.0 기술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반향을 일으키게 될 거였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를 검토한 유엔 환경계획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녹수제로 3.0 기술이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해결에 혁신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뒤를 이었어요. 이 기술이 전 세계 운송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솔루션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긴급 검증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2주 내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멕시코 정부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녹수제로 기술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소피아는 기뻐서 울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네, 이제 희망이 보여요. 전 세계가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혼란이 일었어요. 외국에서 먼저 인정받자 언론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사기 기술이라고 매도했던 신문들이 이제는 한국의 위대한 혁신이라고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냈습니다. 중앙일보도 K테크의 위대한 승리라며 논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신문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가장 당황한 건 최완 부장관이었어요. 갑자기 외국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적극 지원해왔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외신 기자들은 이미 한국 정부가 이 기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CNN에서는 한국 정부의 관료주의가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적 기사를 실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김성현 대표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의 순수한 열정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줬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기술 도입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이 직접 연락을 해왔고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관심을 보였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도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파리의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영국 런던시에서도 같은 요청을 해왔죠. 김성현 대표는 하루아침에 세계적 인물이 됐어요. 시간 잡지에서 올해의 인물 후보로 거론했고 포브스에서는 환경 분야 혁신가로 소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성현 대표의 아버지도 과거 대기오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알려진 거였습니다. 제가 딸을 잃었던 것처럼 그도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80년대 서울의 대기오염이 최악이었을 때 김 대표의 아버지는 폐질환으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병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대기오염까지 겹치면서 결국 돌아가신 거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 대표가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커서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맑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했고 20년간 이 기술을 개발해온 거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신처럼 아버지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더욱 감동했어요. 개인적 아픔을 인류를 위한 혁신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제 딸 에밀리와 김 대표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완 부장관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을 사기라고 몰았던 것이 들통난 거였죠. 결국 그는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부 장관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김성현 대표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외국에서 먼저 알아본 기술을 이제 와서 지원하겠다고 하니 우스운 일이었죠. 김 대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사하지만 이미 국제적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대표와 소피아와 함께 조용히 술을 마셨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진실이 승리한 거예요. 소피아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김 대표도 감격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벅찼어요. 에밀리에게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던 그 약속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시티 중심가에 서 있어요. 신기한 건 하늘이 정말 맑다는 거였습니다. 1년 전 새들이 떨어져 죽던 그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약속대로 녹스제로 3.0을 전면 도입했어요. 멕시코시티의 모든 자동차와 버스, 트럭에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소피아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1년 시한부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산책도 하고 정원 가꾸기도 즐기고 계세요. 대기가 맑아지자 폐 기능이 놀랍도록 개선된 거였습니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도 이제 천식으로 고생하지 않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멕시코시티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시민들도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공원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택시기사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연비가 좋아져서 수입이 늘었다며 모두들 만족해했습니다. 한 기사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애들 학원비를 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성현 대표는 이제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첨단 사옥에서 전 세계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박하고 순수한 발명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김 대표와 함께 한국에 영구 거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울 근교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해서 더 혁신적인 환경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고 다른 오염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 중이에요.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찾아옵니다. 한국의 혁신 정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미국 MIT에서도 학생들을 보내와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박택시 사장님의 소식이었어요. 택시 사업이 번창해서 회사를 크게 확장했다고 하더군요.
연비 좋은 택시들 덕분에 경쟁력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우리 택시들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좋아요. 세계 각국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녹스제로 기술 도입 후 대기질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파리와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는 토요타와 혼다가 이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했어요. 중국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전면 도입해서 스모그 문제가 크게 해결됐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도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녹스제로 기술을 전 세계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김성현 대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에서 그가 한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에밀리에게 한 약속을 드디어 지킨 것 같았거든요. 딸이 꿈꿨던 맑은 하늘이 이제 전 세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요. 과학자들이 대기오염 감소로 인해 지구온난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스제로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멕시코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소피아의 5살 딸 이사벨라였습니다. 아이는 제게 그림을 하나 선물했어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사벨라가 그 그림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새들이 아팠는데 이제는 건강해졌다고요. 할머니도 아프지 않고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에밀리도 이런 맑은 하늘을 보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제 딸은 구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됐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오늘도 연구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양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바닷물을 정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혁신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성현 대표와 함께 일하는 매일이 보람찹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과 끝없는 연구 의욕이 저에게도 큰 자극이 돼요.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겠다는 꿈 말이에요. 저녁마다 서울 한강을 걸으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에밀리에게 조용히 말해요. 미안해, 아빠가 좀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은 너가 꿈꿨던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됐어.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전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K-이노베이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기술이 인류를 구원한 거죠. 앞으로도 김성현 대표와 함께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아이들이 맑은 하늘 아래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진정한 감동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하나 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죠.